제가 준비한 컨텐츠 7000번대 X3D 제품, 사실 아직 출시가 안 된 제품이에요. 루머부터 실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이 됐거든요. 지금 나오게 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7950X3D, 900X3D, 7800 X3D, 7000 X3D 출시 발표 전에 있었던 루머들 16코어, 12코어, 8코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CES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7950 X3D 16코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CCD, 7900X3D는 2CCD, 7800X3D 8코어 1CCD, 조금 애매한 그런 수치들이 나왔죠. 코어는 알겠는데 CCD는 뭐냐? 이게 조금 예전 거예요, 예전 거. 아이오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남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휘통제실, 여기는 한 개 소대, 지휘통제실에서 다들 전병력 뭐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방송이 고장 난 거야. 쭉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야 전병력 집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로를 이용을 해서, 근데 요 둘이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 요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힘들어. 하나의 내무실로 합친, 그래서 젠2하고 젠3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요런 식으로 하나의 CCD, 하나의 CCD, 요 안에 16코어가 있다는 거는 여기 8코어, 8코어, 그리고 780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형태의 CPU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5800X3D 5800에 비해서 오버클럭이 안 되고 클럭이 다운이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성경님의 표에 의하면 어떤 느낌이냐, 게이밍 성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73%, 60%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CCD가 있는데 요 위를 이렇게 3D 캐시를 얹을 곳이 없으니까 위를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발열량을 어떻게 밖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제품이 열이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게 되면 PBO 기능들을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오버클럭이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지는 건데 그 기능에 제약을 걸어버렸어요. 중간에 약간 풀렸다가 다시 묶였다가 막 이런 거를 계속 반복했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단점들이 이렇게 있었다. 7000번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를 알고 계셨었나 봐요. 보시면 요거 에코노니아 한쪽에만 캐시를 집어넣어서 발열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루머가 또 하나 있었던 게 OS에서 자동으로 V캐시가 적용이 되지 않은 CCD가 일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할 것이다. 요거는 뭔 얘기냐면 요걸로 일을 할지 요걸로 일을 할지 자체적으로 이 레시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럭이 높은 거 쓸 때는 V캐시가 없는, 발열량이 적은, 게임에서는 캐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쪽 거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박스하고 실제 CPU 디자인이 나왔어요. 이걸로 지금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쿨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나온 것들은 스펙표가 나왔어요. 7900X3D 같은 경우에는 CDP가 120W, 그리고 L1, L2 캐시가 캐시 메모리 양이 144. 뭐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선 제일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7900X3D TDP 똑같이 120W, 140MB. 다음에 또 나올 거 7800X3D TDP 똑같이 120W 나왔고요. L2, L3가 100MB. 5800X랑 5800X3D랑 양이 올라갔던 양만큼 여기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여기가 적게 올라갔다. 그리고 AMD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제품들 함께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7000번대 다른 제품들보다 스로틀링이 걸리는 그 온도가 조금 낮긴 낮아요. 발열은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느낌이 느껴지고, 지금 뭐가 없냐면 오버클럭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오버클럭킹 언락 풀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언락 오버클럭킹 yes 7950X3D에서도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계속 얘기들 하셨던 것처럼 7950X3D, 7900X3D, 7800X3D 성능이 지네들보다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많이 빠르지 않을 거야.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텔도 그랬죠. 빅리틀 구조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스몰 코어에 사용을 하는 거를 윈도우가 이 스케줄링을 잘 못했었다. 이번 AMD 같은 경우에도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약간 그런 느낌과 4코어 차이로 성능 차이가 많이 벌어질까? 이게 굉장히 애매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게임들 많이 써봐야 코어를 지네가 얼마나 써요. 그렇게 코어들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 차이가 얼마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적인 가심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할 키포인트가 뭐냐, CPU별로 특징이 어떻게 될까. 게임만 한다 그러면 사실 7800 X3D CCD가 하나밖에 안 붙잖아요. 이 빅리틀 구조 그 트러블이 있었던 것처럼 얘네들이 이걸 번갈아 가면서 쓸 필요가 없는 7800 X3D가 가장 효율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7950 X3D 작업 영역에서 굉장히 발군의 효과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친구들은 좀 많이 안 팔리지 않을까. 기존 7000번대와 7000 X3D의 차이는 얼마나 날 것인가. 5800 X3D가 처음 나왔을 때 5800이랑 성능 차이가 롤에서 4%, 오버워치에서 7%, 배그 31%, 로아에서 54%, 10종 게임 돌렸을 때 평균적으로 21% 정도 위쪽으로 20%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20%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2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위로는 없잖아요. 지금 1등 먹게 되는 거고 13세대에 있는 모든 CPU가 다 평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게임 용도에서는. 작업 영역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싱글 스레드, 멀티 스레드들이 딸려요. 처음에 나왔던 5800이 TDP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05W. 5800 X3D가 나온 TDP가 얼마였죠? 105W. 크라켄에다가 붙이고 LS720에다가 붙이고 3열 순행 다 붙였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굉장히 발열량이 높기로 유명했어요. 7000번대 X3D 애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발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0W였네. 그래도 이 친구보다는 조금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넥스 모델들이 65W였거든요. 그럼 그 사이 어디 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죠. 2열 타워, 투타워 있잖아요. AG620이라든지 함께 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7900X 친구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럭이 동일해요. 작업 영역이 조금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안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약간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홈페이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 클럭은 조금씩 다들 떨어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예상 가격 발표를 했어요. 자, 발표를 해서 이 친구가 7900X 7950X3D는 2월 28일 출시를 한다. 7800. 이 친구가 요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가격 오피셜입니다. 얘가 중간에 껴가지고 되게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판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0%한 붙고 부가세 뭐 붙는다 치고 한 60만 원, 약 80만 원, 한 93만 원. 대충 한 요 정도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제품이 제일 땡기는지